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특히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원작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원작은 지금 출판계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100만 부 이상이 나간 소설입니다. 최근 제가 알고 있는 작품 가운데 이렇게 100만 부 이상이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 작품은 꾸준히 나가서 마침내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읽어보면 이 소설은 작품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설적 완성도보다는 르포적 형식 속에서 김지영이란 여성이 어떻게 여성으로 상처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대부분의 내용은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한 김지영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짧게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원작은 결국 정신과 의사가 바라본 김지영의 짧은 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숱한 인물들, 김지영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는 시각적 매체입니다. 시각적으로 어떤 사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캐릭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원작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시간 순서대로 에피소드식 구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을 소개해주고 갈등이 있고 적대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고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끔 김지영의 상처를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설은 나는 아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영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작을 읽고 나서 이 작품을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단숨에 알게 됐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영화의 많은 힘은 원작을 굉장히 잘 각색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원작을 영화로 각색할 때 가장 잘난 지점은, 첫 번째 지점은 제가 볼 때는 화자를 김지영으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영화 속의 화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설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작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그가 상담한 내용을 에피소드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지만 영화는 지금 현재의 김지영이 겪는 아픔과 상처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김지영이 지금 현재의 김지영이 겪는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남편, 어머니, 시어머니, 직장 동료, 옛 상사, 이런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힌 이야기들을 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발전해가는 소설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김지영의 아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타난 김지영의 가장 큰 상처는 육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애가 조금 컸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지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받는 고통, 주로 여기서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화는 화자를 김지영으로 하고 김지영이 지금 겪는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과거의 이야기가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지영이 느끼는 상처, 아픔과 연계된 과거는 플래시백으로 불러옵니다. 가령 그녀가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떻게 좋은 직장인으로 평가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플래시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김지영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격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김지영이 졸업식 전날 취업이 되었다고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어서 굉장히 대차고 당찬 어머니, 거기에 비해서 보수적인 아버지라는 설정을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고생 시절에 당한 성추행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에도 직장 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추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김지영이 지금 가장 크게 겪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증후군, 그리고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과 약간은 동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과 상처, 고통 안에 포괄할 수 있어서 또 다르게 보면은 오히려 김지영이 여성으로서 겪는 많은 상처들 속에 녹아드러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있지만은 소설에서 더 잘 살린 설정이 저는 빙의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에는 앞부분의 빙의를 몇 개 이야기하고 바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빙의란 설정이 김지영의 상처와 아픔과 잘 녹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빙의를 굉장히 잘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그 빙의를 통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여성끼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연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영화는 외할머니로 빙의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원작과 달리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언니를 등장시킴으로써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하려고 힘들어하는 김지영과 대조 또는 비교 또는 대립시킴으로써 여성의 여러 삶 속에서 김지영의 위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등장하지만 그들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80년대 김지영을 영화라고 보면서 제일 느끼는 의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영화와 다른 지점은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 영화에는 악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라면 주인공이 있고 당연히 적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악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없는데 주인공 김지영은 왜 괴로워하는가? 결국 그 문제는 이 영화가 인물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은 나름대로 인물을 통해서 악인을 구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각색이 잘 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저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엔딩을 맺을 것인가 했습니다. 원작처럼 커피 한 잔 먹었다고 맘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고통스러워하는 김지영으로 끝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숱한 김지영들에게는 오히려 절망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굉장히 잘 타협을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남편 대현이 육아휴직을 하고 김지영은 작가가 돼서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을 상상적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상적 해피엔딩이야말로 가끔은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의 상상적 해피엔딩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2년생 김지영에서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